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녹음하는 현재는 7월 8일 토요일 밤 10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한 3-40분 이상 떠들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찍고 잘까 하다가 그냥 뭐라도 짧게라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한번 켜봤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밤 늦게까지 편집을 한 덕분에 일요일날 영상을 편집을 완료를 했고요. 덕분에 오늘 낮에는 일을 꼭 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 걸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유자씨랑 또 외출을 했어요. 유자씨가 요즘에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아기랑 같이 주차도 편하면서 여름이니까 햇빛도 피할 수 있는 넓은 공간, 이 사실 선택지가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광명 이케아를 갈까 아니면 부천 스타필드를 갈까 하다가 부천 스타필드를 갔습니다. 어제는 위례 스타필드를 갔었거든요. 제가 살다 일주일에 2번을, 그것도 이틀 연속이나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스타필드를 뭔가 대충 스타필드가 좀 어떤 곳인지 보이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부천 스타필드가 저희 집이 이제 사당동인데, 사당역 인근인데 차가 안 막히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한 20km였나 거리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30분 조금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별거는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스타필드 같은 좀 구성이었었고, 신기한 거는 스타필드인데 메가박스가 있더라고요. 보통 스타필드에는 CGV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충 신세계, CJ 이쪽 계열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메가박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있더라고요. 어떤 어른들의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 구경을 좀 하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마트24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밥을 간단히 해결을 하면 돈이 좀 덜 들겠다 싶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까 했는데, 유자씨도 마침 오랜만에 컵라면이 좀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컵라면이랑 간단히 좀 해결하고 좀 구경하다가 집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뭔가 그냥 괜히 또 컵라면 먹으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다양하게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뭔가 또 그냥 좀 컨셉질 한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을 테고, 그거보다 조금 더 두려웠던 건, 그리고 욕을 먹는 거를 떠나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됐던 건, 어쨌든 저희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산모가 고영양을 섭취를 해야지, 좋은 영양을 섭취를 해야지 아기한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했고, 그리고 모유 수유하면서 컵라면이나 먹고 애기 수유를 하다니 이런 비난이 조금 두렵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그 스타필드에 있는 식당가에서 밥을 먹을까 했는데, 어제 위례 스타필드에 갔을 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또 밥을 이것저것 파는데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트레이더스를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왠지 없겠다 싶었는데, 운이 좋게도 저희가 또 자리를 둘러보고 있는 와중에 한 테이블이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다 먹고 이제 가는 거라고 해가지고. 근데 조금 이제 테이블을 조금이 아니고 많이 지저분하게 쓰셔가지고, 네. 티슈, 그 휴지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열심히 빡빡 닦았는데, 네. 그래서 뭘 먹을까 하다가, 그 조각 피자가 3,900원인가 4,900원인가 근데 양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크기가 꽤 커가지고 피자를 먹을까 하다가 그 뭐였더라? 트러플 무슨 스파게티인가? 트러플 베이컨 스파게티인데 약간 빠네처럼 빵 안에다가 이제 그게 나오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한 6,000원인가 7,000원 했었고, 그리고 닭 반마리 쌀국수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정확한 기억은 제가 결제 내역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한 6-7천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 2개랑 콜라랑 네, 시켰더니 14,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어디 가서 외식할 때 14,000원이면 사실 웬만한 가게들 뭐 메뉴 하나 정도의 가격대인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적으로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이제 집에 있기 답답해가지고 외출은 하고 싶은데 밖에서 먹는 외식비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네, 스타필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것도 저희가 식사를 2개를 좀 온전히 챙겨 먹어서 그렇지 뭐 메뉴 하나는 피자 한 조각 정도로 이렇게 바꿨다면 훨씬 더 좀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양도 꽤 많이 나왔고, 신기했던 거는 그 닭 반마리 쌀국수는 제가 뭐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뭐 여기저기 걸 먹고 이렇게 맛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뭔가 그냥 그 한국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그 쌀국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외국스러운 그런 맛이 좀 났다고 해야 되나? 제가 또 예전에 베트남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물론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어쨌든 그냥 뭔가 그런 향신료 같은 느낌이 뭔가 그냥 좀 더 외국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입이 간만에 좀 뭐 즐겁다기보다는 그냥 간만에 네, 좀 새로운 경험을 좀 했던. 네. 근데 이제 닭 반마리 쌀국수이다 보니까 닭이 이제 순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뼈 있는 채로 이제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죠. 근데 메뉴 이미지에도 이미 닭이 뼈채로 들어가 있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닭 반마리 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당연히 순살은 아니겠지 라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힌트를 주고 있었는데 네 받고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은 따로 뭐 이렇게 집에서 치킨 뼈 있는 치킨 뜯어 먹듯이 뭐 이렇게 비닐 장갑을 잡고 뜯어 먹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해가지고, 근데 그냥 네 왼손으로 잡고 뜯어 먹었습니다. 네, 요즘에 약간 제가 좀 마인드가 좀 바뀐 게 좀 뭐랄까 좀 될 대로 되자. 될 대로 되자가 아니 될 대로 되라. 네, 그냥 뭐 손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고 네. 그냥 뭐, 네. 손으로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뜯어 먹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 손 전체를 쓰면서 뜯어 먹은 건 아니고 한 엄지와 검지와 중지 정도, 한 3손가락 정도만 써가지고 손에 묻는 거는 좀 최소화해가면서 먹었는데 역시나 그냥 맛있게 잘 먹고 생각보다 다 먹고 나서 손에 묻은 음식물들을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제가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또 깔끔한 성격은 아닌데 뭔가 이상한 좀 그 이상한 포인트에서 좀 강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뭔가 좀 하여튼 몸에 뭔가 이런 이물질 같은 게 묻는 것들을 좀 싫어하는 편이고, 그건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묻기 전부터 그게 묻어서 내가 짜증날 거를 그리면서 짜증이 나는, 누구한테 짜증을 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혹시 성격이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뭐,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정리정돈의 측면에서도
뭔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좀 굉장히 좀 많이 받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막 무슨 결벽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막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깔끔한 성격이라거나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런 좀 이상한 저만의 강박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짐이 난잡한 어떤 곳에서 어떤 물건을 막 찾아야 할 때라던가,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네,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그냥 뭐 네, 꺼내면 되지, 찾으면 되지, 뭐 손에 묻으면 닦으면 되지, 정리 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뭐 이따 하면 되지, 아니면 뭐 지금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정리를 이제 어느 공간에다가 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수납을 해야 되는 공간이 또 꽉 차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굉장히 극심한 좀 스트레스에 빠지는데, 그런 것도 그냥 뭐 거기 위에 있으면 최대한 그 위를 정리를 좀 해보고, 안 되면은 뭐 그냥 밑에다 놓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제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저의 그런 이상한 강박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생기는 상황에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좀 저만 손해고, 그래서 그거를 좀 좋게 좋게 넘기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봤고, 좋게 좋게 넘기려고 네,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책상 같은 경우도 음료수 병이 2개가 널브러져 있고, 네, 몽쉘 통통 그 봉지가 하나 널브러져 있고, 마스크도 하나 있고, 약봉지도 하나 있고, 영수증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게 그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 배터리들도 막 널브러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평소 같으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이 좀 무질서함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연습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저랑 비슷한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많진 않을 테니까 정확하게 뭔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뭐 정리를 막 안 하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네, 그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너무 크게 안 좋은 쪽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작은 좀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생각보다 네,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짜장을 만들었는데 그 원래는 카레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기랑 양파랑 당근을 볶다가 그 고형 카레를 꺼냈는데, 이게 웬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그만한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은 한 2-3개는 넣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근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짜장도 있었거든요, 고형 짜장. 그래서 그냥 짜장을 2개 더 넣었습니다. 네, 평소 같으면 엄청 좀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아 했을 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뭔가 약간 제 계획대로 했는데 계획이 좀 틀어지거나,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이제 뭔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물론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긴 하겠죠. 근데 그냥 뭔가 네, 많이 화가 납니다, 이상하게. 네, 그래, 평소 같으면 되게 짜증이 났을 텐데 그냥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짜장 넣어서 먹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별거 아니다. 뭐 어차피 고기랑 양파랑 감자를 맛있게 볶아놨는데 거기에 뭐 카레
한 덩어리, 나머지는 짜장 2덩어리로 채운다고 해서 내 식사가 굉장히 크게 못나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제 좀 세뇌를 한 거죠, 스스로를. 실제로도 그랬고요. 맛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벌어질 실제로 저한테 벌어질 어떤 사실 때문에 빡이 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려고 했던 무언가가 이제 망가진 그 상황 자체가 왜 나한테 이딴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빡이 치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분노를 한다는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속에서 굉장히 작은 그 꽁함이 생겨요. 뭔가 이렇게 뭔가 짜증 나는데 뭔가 하여튼 그 안 좋은 감정이 속에서 막 생기는 거죠. 속이 이제 좀 뜨거워지면서 성격이 참 이상하죠. 하여튼 평소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르게 마음을 먹어서 좋게 넘어갔다. 그리고 카레를 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짜장 그 카레 재료를 똑같이 만들고 짜장을 넣었더니 국물이 너무 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디서 주워 들었던 게 뭐 밀가루 같은 데들 이제 전분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물에다 좀 넣으면 국물이 좀 걸쭉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좀 주워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좀 넣어봤죠. 근데 역시나 좀 걸쭉해지더라고요. 근데 더 걸쭉하게 만들고 싶긴 했는데 거기서 밀가루를 더 넣었다가 혹시라도 짜장 자체의 맛을 좀 배릴까봐 그냥 적당히 걸쭉해졌을 때 좀 만족을 하고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짜장을 만들었던 거는 스타필드를 가기 전에 했던 일이고 어쨌든 갑자기 스타필드를 갔다가 스타필드를 가기 전으로 시간이 와버렸는데 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무 뭔가 정리와 수납과 이런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 아니 뭔가 이런 위생 상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이 많다는 거를 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앞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너무 스트레스로 몰아가지 말자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니 얼마 전까지 저희 집의 공간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18평 정도 되는 빌라인데 제가 서울에 올라온 이후로 살던 집 중에 제일 크거든요. 제가 거의 제일 커요. 혼자 살았을 때 제일 컸을 때가 아니다. 혼자 살든 뭐 결혼했든 다 떠나서 제일 컸을 때가 14평 정도였었고 그게 심지어 유자 씨랑 이제 결혼한 이후에 첫 신혼집 맞나? 첫 신혼집이었는데 그때보다도 무려 4평이 커진 거고 집에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뭔가 뭐 짐을 둘 공간이 없어가지고 막 처치곤란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막 짐이 집에 많아가지고 좁아가지고 막 불편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짐이 많지는 않은데 내가 왜 자꾸 지금 우리의 소중한 집에서 공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을 좀 느끼고 왜 자꾸 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길까 생각을 좀 해봤더니 뭔가 짐들을 놓을 만한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애기 짐이 생기면서 짐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 짐을 놓을 수는 있는데 예쁘게 정리해서 놓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그런 크기이면서 그런 물건들이 되게 좀 많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좀 현재 상태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요 며칠 좀 곰곰이 생각을 해서 돌이켜보니 어쨌든 애기 짐을 놓을 바닥이 있고 공간이 있는 건데 그거를 좀 더 그냥 그럴싸하게
예를 들자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예쁜 상태로 보관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금 공간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구나.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슉 하고. 물론 뭐 더 예쁜 공간에서 더 넓은 공간에서 살고 하윤이도 키우고 하면 좋을 테지만 돈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냥 누가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니까 돈을 써서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집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네. 지금 집에 살면서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사는 거. 네. 나를 속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진짜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을 만큼 만족하고 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실제인 거죠.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뭔가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게 갑자기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갑자기 또 언제 변덕스럽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존에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뭔가 정리를 어떻게 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수많은 짐들이 갑자기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바닥에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보니까 바닥에 공간이 아직도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나는 그만큼의 공간에다가는 물건을 더 채워 넣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뭔가 여유가 아직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바닥에 뭔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나를 뭔가 안 좋은 감정 상태로 계속 만들고, 이게 좀 반복이 되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정도 스스로 치유가 됐습니다.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배 아프거나 막 머리 아팠는데 약 먹어야 되나 했는데 갑자기 좋아질 때. 네. 네. 그래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실 테고, 다양한 곳에서 살고 계실 테고, 다양한 환경에서 좀 살고 계실 텐데, 나를 되게 뭔가 불행하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들이나 생각들이나 그런 강박 같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 어떨까. 그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다. 경험상. 물론 실제로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나를 실제로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곰곰이 돌아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를 왜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이 녀석들 때문에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여러 가지가 날 불행하게 한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뜯어보고 하다 보면은, 네, 뭔가 좀 저도 살면서 문제가 뭐 생기거나 할 때 이렇게 좀 되게 잘게 쪼개가지고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할 게 많을 때 이거를 뭔가 어딘가에 기록을 해두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그게 이제 들어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예를 들어 10개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딘가에다가 내가 풀어서 내 눈에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그게 머릿속에서 자기들끼리 막 늘어나요. 곱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건 분명히 10개고 10개만큼의 압박감만 느끼면 되는데 이게 막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면 그게 막 20개 같고 30개 같고 100개 같고 그만큼의 압박과 막 스트레스가 생기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쭉 씁니다. 공책 같은 데다가, 보이는 공책에다. 뭔가 컴퓨터나 핸드폰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종이 같은 거에다가 써서 제일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이제 좀 해치우다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금방 해결이 되는 것들도 또 은근히 있고, 그리고 그렇게 종이에다가 써놓고 나면 최소한 자기들끼리 막 곱하기 해가지고 더 커지거나 그러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내 삶을 좀 갈아먹고 있는 문제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최대한 잘게 쪼개서 왜 그런가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저는 네,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스타필드 이야기를 하다가 왜 또 개똥철학 방송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그렇듯이 이제는 좀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저의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이 방송이 좀 익숙해지셨길 네, 바랍니다. 근데 또 뭐 댓글들 보다 보면 끝까지 못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다가 잠들어서, 아니면 제 그냥 인사말 듣고 바로 골아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네, 지금이 27분째 찍고 있는데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많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만든 어떤 컨텐츠를 누가 초반에 조금만 보다가 잠들어 버린다 라고 하면은 되게 슬플 수도 있거든요. 다른 컨텐츠라고 했다면. 근데 이상하게 상추씨 라디오 방송은 누군가가 보다가 너무 빨리 잠들어서 맨날 끝까지 못 본다 라는 댓글이 참 좋더라고요. 네, 저도 불면증을 좀 그래도 꽤 긴 기간 동안 시게 겪었던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잘 자게끔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게 되게 좀 뿌듯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그런 댓글을 써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댓글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써달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 네, 그냥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네. 그치만 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좋긴 하죠. 졸린데 억지로 들으란 얘기는 아니고, 네, 졸리면 주무세요. 네. 영상 켜놓고. 어차피 여러분이 주무셔도 유튜브는 시간이 되면 네, 광고를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네. 그럼 저는 돈을 벌고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은 자면서 유튜브의 광고를 소화하고, 네. 저는 그걸로 돈을 벌고, 네. 누구도 불행해지지 않는, 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스타필드에서 조금 놀다가 구독자분도 만났고, 요즘에 이상하게 구독자분을 많이 만나요. 네. 요즘에 최근에 어제도 스타필드에서 한번 만났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한 서너 분 이상 만난 것 같은데, 요즘에 하여튼 이상하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사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지금 30만 명 정도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거의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어들다가 최근에 반짝 조금 이제 유지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많이 알아보시는 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감사한 일이죠. 사실 좀 뻘쭘할 때도 있긴 합니다. 뭔가 이제 뻘쭘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어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뭔가 제가
뭔가 막 낯을 가려서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지? 뭐 사진 찍어드린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사진까지는 찍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어버버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잘 받아쳐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조금 이제 아직은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 한 5년 했지만 뭔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 네. 뭐 지금도 한없이 일반인이고 앞으로도 뭐 계속 일반인이겠지만 뭔가 좀 다르잖아요. 유튜버라는 게 그냥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까지 제가 만든 무언가를 그렇게 좋아해 주고 저와 저희 가족을 그렇게까지 좋아해 주는 게 아직도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늘 되게 신기한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는 처가댁에 좀 들려가지고 간단히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수면교육 한다고 처가댁에도 자주 못 갔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갔더니 하윤이가 낯을 좀 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인 장모님도 좀 굉장히 당황을 좀 하셨고, 네, 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아마 수면교육이 저희 생각에는 그 전문가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7월 한 다음 주 월화 정도면 아마도 조기 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원래는 한 달 정도 보통 걸려가지고 조금 더 남았는데 조기 수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뭐 좀 끝나면 또 처가댁도 자주 가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처가댁에서는 잘 못 자기는 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바로 쿨쿨 자더라고요. 한 7시 좀 넘은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고 있는데, 수면교육을 하고 나서 확실히 원래는 새벽에 수유를 최소 2번 정도 하고, 그리고 수유 시간이 아니더라도 종종 깰 때가 많아가지고 밤에 많이 깨면 막 서너 번씩도 깨고, 진짜 힘든 날은 막 1시간마다 한 번씩 깨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밤중 수유는 한 번으로 바뀌었고 수유할 때 빼고는 잘 안 깹니다. 아마 잠깐 깨는 것 같은데, 수면 교육의 이제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애기들이 원래 밤에 계속 잘 깬대요. 잘 깨는데 혼자서 다시 잠드는 능력이 없는 애들은 계속 이제 울어 제끼는 거고, 네. 혼자서 잠드는 능력이 있는 아기들은 이제 잠깐 깨도 조금 칭얼대다가 혼자 다시 잠이 드는 약간 이런 식인 건데, 수면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가 혼자서 잠이 드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네, 그게 이제 목적 중에 하나인데, 하윤이는 다행히 지금 수면교육 한 3주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조금은 아니고 훨씬 많이 생겼죠. 그래서 밤에도 다행히 혼자서 잘 잠드는 것 같고, 이게 좀 그런 게 있대요. 애기들이 그냥 좀 밤에 자다가 깨도 좀 이제 내버려 두고 하는 게 좀 있어야지 애기들이 혼자서 좀 울다 자고 이런 것도 좀 배우고 하는데, 너무 울면 바로 또 가서 막 달래주고 하다 보면 애기는 조금 자다가 잠깐 정신이 들어가지고 으행 했는데 부모가 갑자기 어이구 우리 새끼 하면서 이제 들어올리면서 잠이 깨버린대요. 원래는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냥 잘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저랑 유자씨 같은 경우는 밤에 그냥 조금만 울면은 가가지고 둘이 같이 막 달래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윤이가 스스로 밤에 자다 깼을 때 다시 혼자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랑 유자씨가 모르고, 네, 계속해서 없애주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쨌든 수면교육이 좀 잘 돼가지고, 원래 밥은 잘 먹고 아픈 데도 없어서 사실 잠만 잘 자면 진짜 모든 게 완벽한 상황이었는데, 물론 앞으로 어떤 또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는 잠도 예전보다 훨씬 잘 자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 자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예전에가 10이었다고 하면 100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한 10? 20? 이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만큼 에너지가 더 남으니까 그거를 이제 애기랑 놀아줄 때 쓰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애기랑 관련된 다른 곳에다가 써줄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잠을 하도 못 자니까 그냥 자는데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다 쓰고 애기를 재우고 나면 저희도 녹초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다른 상황에다가 쓸 만큼의 에너지가 남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쥐어 짜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아기랑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너무 고통받는 거였는데 네, 요즘에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네. 혼자서 또 떠들다 보니까 35분 정도 떠들었는데 오늘은 구독자분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원래는 제 혼자 떠드는 양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35분이 지나서 네, 그래도 읽으려고 했던 거니까. 옛날에 또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맨날 가끔씩 사연 보내달라고 하면서 사연을 자주 읽지 않아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메일 제목은 인천에서 쓰리잡하는 35살 가장입니다. 네, 제목부터 굉장히 뭔가 숨통이 조여오는 그 고단함이 뭔가 느껴져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과장님. 네, 저는 인천에서 두 아들 키우며 쓰리잡을 뛰고 있는 가장입니다. 먼저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연을 올려본 적도 뉴스 댓글도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아버지 밑에서 여동생과 같이 컸고 당연히 집안 사정 또한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축구부에 스카웃이 되었고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축구 유망주였습니다. 명문중학교, 고등학교, 성수동에 있는 대학교까지 모든 학비와 기숙사비, 회비를 지원받으며 축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먹는 한약, 비타민은 친구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을 대신 주워가며 먹었고 축구화도 친구들이 신다 버린 것을 수선하며 신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를 받으며 지내던 중 20살에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의 빚보증, 사채업자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훈련장으로. 저는 그 길로 모든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원망조차 사치인 감정과 시간, 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무슨 깡이었는지 사채 사무실에 찾아가 장사하게 100만원만 달라고 했고 그 돈으로 도마, 칼, 리어카, 고등어 2박스, 오징어 1박스를 사서 아파트 주변을 거닐며 팔았습니다. 손질조차 해본 적 없는 저 학창시절 동창생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 20살에 감정파리로 많은 이모들이 장사하는 족족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2시에 생선 경매장에서 경매를 배우며 잡일도 했고 6시에 일을 마치자마자 얼음 공장에서 리어카로 얼음 배달하고 10시부터 도매인들에게 물건 배송 일을 한 후 오후부터는 아파트에서 소매를 12시까지 밥값도 아까워 식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74kg의 근육줄이었던 제 몸은 59kg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인 생활까지 하며 25살이던 해에 모든 빚을 탕감, 조금만 우리 가족의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 체력이 받쳐주질 않아 장사를 접고 자격증 공부 후 중견기업의 생산직에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와이프를 만나 3년 연애 후 결혼을 해서 슬아의 6살, 4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10년차 연봉은 7,200입니다. 그리고 7시 출근, 5시 퇴근 후 아이들을 씻기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밤 7시에 의류 딜리버리 두 번째 직업에 출근을 합니다. 와, 연간 2,400의 수익을 내고 있고
10시 퇴근 후 사무실과 병원 청소를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와. 청소해서 연봉 3천, 7년째 쓰리잡 중이고 외벌이입니다. 다들 지금쯤이면 이 사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저러다 훅 간다 이야기 중이시겠죠.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와이프와 맞벌이 대신 아이들의 육아를 전담해달라 합니다. 사랑을 많이 주고 올바르게 키우자고. 그러니 혹여 제 와이프에게 비난의 댓글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와이프는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본인의 것보다는 저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저축합니다. 제가 왜 이러고 사는 이유를 사는 이유를 가장 옆에서 피눈물 흘리며 보는 여자입니다. 잠시만, 너무 길어서 그 메일이 잘렸는데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왜 이러고 사는 이유를 가장 옆에서 피눈물 흘리며 보는 여자입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얼마 전에 클릭 한 번 실수로 보이스 피싱으로 2천만 원을 날리고 며칠을 울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사연을 올린 이유가 돌고 돌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 같은 이기적이고 못나고 사람들이 불쌍해할 수도 있는 남자와 사라져서 너무 고맙고, 당신의 잘못은 없다고,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고, 잃어버린 돈은 내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의 마음의 병은 내가 고칠 수 없다고, 그리고 추후에 나이가 들어도 이 일을 들추고 책임을 물지 않겠다고 구독자분들 앞에서 약속한다고. 구독자분들, 많은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 이야기하시고 하니 본인들의 삶이 가치 없다 생각하시나요? 절망에 빠져 올라오실 생각을 못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전념하시고 조금씩 쉬지 말고 걷다 보면 질퍽한 늪에서 평평한 아스팔트가 나올 겁니다. 과장님, 저 6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합니다. 20년 된 구축 월세 주고 입주합니다. 강 과장님, 채널 초기부터 구독자입니다. 요즘에 방송도 너무 재밌게 와이프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천사 따님과 항상 건강하시고 이 라디오 방송 컨셉의 상추씨도 너무 좋네요. 새벽 알바 중에 센치해지는 시간에 너무 잘 들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라는 사연을 너무 긴 시간이 지나서 읽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와, 뭐 그냥 사실 그냥 네, 감탄이 나오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걱정도 되는, 네. 7시에 출근을 하시는데 새벽 2시까지 병원 청소를 하시는 거면 그냥 거의 매일 한 4-5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시는 건데, 네. 일단 연봉을 밝히셨는데 이렇게 연봉만 합쳐도 네, 정말 억대 연봉인 거네요. 억대 이상이죠. 네. 1억이 넘어가니까 참 많이 배웁니다. 네,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모쪼록 네, 다른 거는 걱정되는 건 없는데 네, 건강을 좀 잘 살피시면서 네, 일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투잡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너무 그냥 일만 신경을 쓰고 건강을 전혀 못 돌보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네, 지금 35살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더 지나고 나이도 먹고 하실 테니까 미리미리 건강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아내분과 그리고 아드님들과 좀 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전에 청소 일을 좀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상추씨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투잡 개념으로 청소 일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또 하고 계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니까 이게 어떻게 또 가능한 거구나 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밤에 청소 일을 하시는 거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거면 4시간 정도 하시면서 연봉 3,000 정도를 매년 또 벌어 가시는 거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역시 조금 뭔가 허리가 좀 괜찮아지면 빨리 시도를 좀 해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청소 일을 원래 좀 해보려고 했는데 괜히 또 했다가 허리가 좀 나아진 줄 알고 했다가 허리가 또 망가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집에서 그냥 저희 집 청소만 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이제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자세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바닥도 청소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청소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참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 네.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빨리 시작을 해봐야 하지 않나. 네. 일단 좀 해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좀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연을 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지는 않지만 네. 좀 보내주세요. 네. 그냥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네. 상주씨 채널 컨셉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제가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저의 생각을 막 글로 정리해서 그걸 읽고 뭐 이런 채널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네. 혼자서 그냥 혼자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뭐 어떤 사연이라도 괜찮으니까 네. 그냥 뭐 제가 상주씨에서 하듯이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사연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나 아니면 뭐 인생에 후회되는 점, 네, 뭐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참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뭐 절약 조언, 절약 컨설팅, 약간 이런 쪽을 컨텐츠로 해보면 어떠시냐 그런 걸 좀 조언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조언을 하는 게 좀 부끄러운 게 제가 나름 그래도 오랫동안 절약하고 저축해서 돈을 많이 모으긴 했었는데 보통은 그 돈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투자를 빵 해가지고 뭔가 빵 해서 돈도 빡 벌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난 이렇게 됐다. 니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뭐 이게 돼야 되는데 저는 투자로는 돈을 번 게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네. 절약, 저축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점 네. 염두를 하시고 네. 사연을 보내주시면 네. 꼭 뭐 엄청나게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아는 친구, 뭐 아는 동생, 아는 형, 아는 오빠가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컨텐츠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계부 조언 컨텐츠라든지 소비 조언 컨텐츠 같은 거를 강과장 채널에서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뭔가 짧게 재미있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길어지고 제가 이야기를 줄줄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참 뭔가 그냥 적당히 유튜브화 시켜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압축을 하면서 뭔가 재미도 드리고 감동도 드리고 뭔가 실용성까지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예전에 이제 비슷한 컨텐츠들이 방송에서 하는 게 꽤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대단하게 잘 만든 거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상주씨 채널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그냥 제가 시간을 되게 길게 올리니까 막 30분도 올리고 50분도 올리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저리 수다를 떠는 포맷으로 가면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네. 벌써 50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두서없이 저의 헛소리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 모두 들어가세요.